얘기했어요. 근데 여기 봤다. 현직 검사인 사촌 그러니까. 동생이 네. 예, 개입돼 있다는 이것도 거 사실은 제대로 검찰총장이라면 감찰을 하든지 예. 업무 시간에 아니면은 뭐 이게 국가공무원법상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네. 게 문제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 업무를 예를 들어 지금 뭐 직위 배제하고 네. 감찰을 하든지 해야 될 사안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아무것도 없어요, 정치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네. 현직 검사가 관여해서는 안 되고 뭐가 문제냐면 임성근 전 사단장이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빠졌지만 네. 그 뭐 피해자라든지 이의 제기하면 이게 또 검찰로 올라가거든요. 어허. 그러면 검찰에서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것이고 네. 지금 이게 수사가 끝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경찰이 1차 수사를 하고 그다음에 검찰이 수사하는 거예요. 네. 현직 검사가 수사 대상자한테 조언을 해준다. 그러면 이게 일반인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죠. 그럼 당연히 문제 되는 거예요. 어떻게 검사가 조사받는 사람한테 조언을 해줘? 법적으로는 변호인을 네. 선임해서 예. 법사위원장 동의를 받으면 네. 거기에 조언을 할 수 있어요. 예. 그렇게 하면 되거든요. 예. 근데 이거에 대해서도 뭐 그냥 뭐 적절하지 않다고만 얘기 아무 얘기 안 하잖아요. 아니 근데 그것도 처음부터 임성근 사단장이 부인을 했어요. 그러지 않다고 하다가 발각되니까 그때서야 마지못해서 인정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입만 건데. 열면 거짓말인데 저는 임성근 사단장의 저 검사 조력받은 문제는 예. 국가공무원법의 그런 정치적 중립성 위반도 있지만 당연히 저 징계사유지만 더 심각한 게 뭐냐면은 변호사법에 법률 상담은 아무나 못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이 그것도. 처벌 조항도 있어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현직 검사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지 변호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법률 상담을 못 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법률 상담을 하는 게 들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처벌 조항도 있어요. 변호사법 위반도 되는 거예요. 109조 위반. 예. 변호사법 위반입니다. 백구조. 거기에 법률 상담 못 한다고 나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까지도 범위를 넓힌다면 네. 그 검사는 형사처벌 내지는 최소한은 징계는 100%다. 빼박이다. 그렇게 그래서 됩니다. 법조에는 어떤 말이 있냐면 이제 퇴직한 사람들은 정관예우라 그러잖아요. 네. 현관예우라 그래요. 현관예우. 현직에 있는 네. 현직에 있는 검사의 조언을 받는 거. 왜냐하면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수사를 받는 사람이 어쨌든 검찰에서도 수사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현직 검사한테 조언을 받으면 네. 그 현직 현관예우 받는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109조. 7년 이하의 징역인데요. 아이고. 변호사가 아니면서 검사는 변호사 아닙니다. 네. 자격만 있을 뿐이에요. 네. 금품 향용 또는 그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제3자에게 이익하게 하거나 공유하게 약속하고 다음 항목에 대해서 감정, 대리, 중재, 화해, 청탁, 법률 상담을 한 자. 네. 처벌하게 돼 있습니다. 야, 그러면 근데 또 막 이런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사촌 동생한테 사촌 형이 물어볼 수도 있지. 그게 뭐가 문제냐?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할 것 같아서. 이때만 물어본 게 아니라 이거 네. 기록이 넘어가고 했을 때도 수시로 전화하고 문자하고 막 이랬다는 근데 거잖아요. 상시적으로 불법 행위가 그다음에 있었다고. 그 검사 얘기 보니까 뭐 심리 상담을 했다는데 심리 상담은 심리 상담사나 정신과 의사한테 가서 하면 되는 것이고 아, 참. 무슨 현직 검사가 심리 상담을 해요. 지난 청문회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면 전반적으로 잘된 청문회라고 평가를 하시면 그러니까 저는 뭐 평균 정도는 네, 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근데 네. 이제 국민들께서 답답하신 건 뭐냐면은 이게 뭐 청문회만 백날 첫날 할 수는 없잖아요. 네. 뭔가 이게 밝혀지면서 더 전 국민적 관심이 더 늘어나고 국민 여론을 힘입어가지고 이제는 국정조사, 특검, 네. 탄핵까지 가야 네. 국민들이 이제 마음에 이게 해갈이 되는 건데 네. 저는 조금 우려는 남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 공방으로만 자꾸 이렇게 소모되는 느낌. 그러니까 예를 네. 들면 우리가 뭐 포를 쏠 때도 한 방에 모아가지고 쫙 쏴야 담벼락이 무너지는 건데 이 찔끔 쐈다가 또 찔끔 쐈다가 이렇게 해서 힘이 빠져버리면 상당히 또 국민 여론은 좀 허탈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의 이 기세를 갖다가 뭔가 이렇게 뭐 한동훈 후보의 말을 잠깐 빌리자면 우상향 스타일로 뭔가 이렇게 여론이 좀 올라가는 모아지는 이제 그쪽으로는 얼마만큼 전략적으로 좀 지혜를 모아가고 있느냐 네. 그게 조금 궁금하고 네. 이게 앞으로는 그 전략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질 거예요. 왜냐면 장기화되면서는 이대로 계속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좀 저도 필요하다고 뭐 동의해요. 근데 사실은 이건 뭐 강제 수사로 밝힐 수밖에 없어요. 지금 02800 7070 가지고 몇 번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조금씩 나오고 있는 거죠. 누구랑 전화했는지 나오고 있는 건데 결국은 그날도 보면 근데 임성근 전 사단장도 이랬잖아요. 박근택 의원이 비번 알려줄 수 있어요. 네. 알려줄 생각은 있는데 기억이 안 나요. 난다. 이게 맞아요. 긴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보통 정상적인 과정 같으면 내가 알려주고 싶어도 기억이 네. 안 납니다. 이렇게 네. 말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물론 나중에 뭐 선서도 하고 이러던데 그래도 저는 물론 국정조사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청문회는 말씀하신 것처럼 탄핵 청원에 대한 청문회고 국정조사는 좀 다르잖아요. 기관도 부를 수 있고 수사기관도 부를 수 있는 거라 국정조사도 하고 만약에 특검이 실시된다 그러면 뭐 국정조사는 그 필요성은 조금 적어질 수 있겠죠. 네. 근데 뭐 특검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정조사도 가야 된다 봅니다. 네. 국민의힘 전당대회 좀 여쭤볼게요. 내일 결과가 나오는데 누가 될까요?
지금 보면 모바일 투표 종료됐고 어제까지 투표율은 50%가 안 됩니다. 45.98%고 지난번 전당대회 김기현 대표가 선출되고 그 기이한 전당대회보다도 7.15%포인트가 낮은 수치다. 투표율이 상당히 낮다. 근데 이것은 각 캠프마다 우려하는 바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질려가지고 아유 외면하고 싶은 전당대회다 이런 얘기들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저는 일단은 투표율이 낮다라는 게 한동훈 후보한테는 상당히 불리한 면은 맞아요. 왜냐하면 한동훈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뭔가 조직적인 것보다는 좀 자발적으로 당에 활동하시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네. 이분들이 전당대회 모습을 보면서 원희룡 나경원한테도 실망하지만 야 한동훈한테도 실망스럽다 이러면서 그냥 아니 뽑을 사람 없다 이러고 그냥 안 하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반대로 원희룡 나경원 이쪽은 조직표고 영남의 기득권들이 표를 버스로 담아가지고 실어 나르는 표들이에요. 근데 네. 이분들은 서로 2등을 해서 결선에 가야겠다라는 상당히 납득이 가능한 욕구들이 있기 때문에 네네. 이분들은 결사적으로 표를 찍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다면 이 전반적으로 투표율이 낮다라는 게 한동훈 쪽에서 지지표가 좀 빠지고 네. 오히려 원희룡 나경원 쪽에서는 서로 2등을 하려고 결사적으로 결집하면서 표가 좀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한동훈 후보가 1차에서 끝내겠다라는 어대한의 전략은 조금 위험해지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도 동의해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대부분 죄송합니다. 1차에 네. 끝날 거다라고 봤잖아요. 네. 근데 막판에 이 공소 취소 논란이 나오면서 또 나경원 의원과 세게 붙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보수 쪽에 있는 다 뭐 친윤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을 다 비판했거든요. 그걸 네. 또 재판받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거기에 좀 타격을 입은 것 같고 그다음에 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이제 조직표라는 게 투표율이 낮으면 조직 네. 동원이 가능한 사람들이 조금 유리하거든요. 그냥 바람을 타거나 인기 있는 사람들은 그게 잘 안 되는데 네.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조직이 좀 약하다는 게 대체적인 대세다. 의견이다 본다 그러면 네. 그리고 물론 지금도 저는 그 의문은 있어요. TK나 PK 쪽에 있는 의원들이 막판에 오더를 내릴 거냐 그런 얘기 잘 안 들리거든요. 그 전에 김기현 대표 될 때 보면 뭐 몇천 명 모이고 막 위원장들이나 현역 의원들 막 줄 서고 그랬잖아요. 그런 모습은 안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더는 안 내리지만 전체적으로 투표율은 떨어진다 그러면 그래도 투표율이 높은 TK나 PK 쪽에 좀 지지를 받는 사람들 아무래도 원희룡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조금 더 유리하지 않나요? 근데 저는 이렇게 이해하면 쉬울 것 같아요. 지난번 당대표 경선 때 보시면 네. 김기현 대표가 52% 그래서 1차에 끝냈거든요. 네. 그때 안철수 후보가 아마 제 기억에 25% 정도 얻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안철수 후보가 얻은 정도의 포션은 나경원 의원이 그냥 자력을 얻는 포션이거든요. 그렇다면 그걸 제외하면 네. 김기현 후보 52 그리고 그때 당시 천하람 후보가 아마 15% 얻었을 거예요. 네, 거기다 뭐 황교안 후보가 일부 조금 얻었는데 원희룡 후보가 그래도 조직의 도움을 받고 나름대로 정치 구력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친윤들이 좀 지지하는 분들도 많았고 그러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게 해도 52%를 영끌에서 겨우 김기현 후보가 얻은 건데 이번에 한동훈 후보는 그렇게 영끌까지 해가지고 조직적 지원을 받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원희룡, 나경원 이 두 분의 경쟁력을 가지고 게다가 지금 투표율이 매우 저조하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합산해서 본다면은 네. 저는 50%를 한동훈 후보가 자력으로 넘기기는 조금 어려워진 거 아니냐. 그렇다면 결선에 들어갔을 때 뭔가 이제 5일의 시간이 더 나오거든요. 네. 그때 또 결집이 이루어지면 네. 뒤집어질 가능성도 미세하지만 예. 아직은 남아있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2등을 나경원 후보가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요. 막판에 원희룡 3등. 그러니까 왜냐하면 네. 여론조사도 보면 나경원 의원이 앞서는 게 있었고 네. 막판에는 사실은 이 공소 취소이 공개되면서는 경쟁 구도가 한동훈 대 나경원이 됐어요. 여론조사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관심도 그렇고 나경원 의원이 토론에서 엄청나게 공격적으로 나왔잖아요. 네. 내가 7번이나 물어봐. 내가 개인적으로 한 거냐 개인적으로 네네 이랬거든요. 네, 네, 네. 모든 당원들이나 언론들이 관심이 갔기 때문에 네. 구도가 조금 바뀐 것 같아요. 네. 친윤이냐 반윤이냐에서 예. 친한이냐 아니면은 뭐 나경원이냐 예. 등에서 아마 2등을 저는 나경원이 할 할 가능성이 좀 가능성이 있다고 높다. 보여요. 그리고 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윤한 갈등이라는 게 그동안 그 당원들은 그냥 막연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냥 아유 서로 알아서 잘 하겠거니 이렇게 생각했는데 문자 파동부터 이게 무슨 폭로의 힘처럼 막 폭로가 쏟아져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한동훈이 돼도 윤석열 대통령하고 콩가루 될 가능성이 매우 높겠다 이런 우려가 상당히 지배적으로 작용했을 거고 또 하나는 마지막에 했던 그 폭로 그러니까 패스트트랙 공소 취소권 거래 논란은 전형적으로 검사 DNA를 한동훈이 다 보여줬거든요. 네. 그러면 당원들이 볼 때는 야 대통령도 검사 뽑아놨다가 말아먹었는데 또 네. 당대표까지 또 검사 DNA냐? 이거 위태하다라고 느꼈을 거고 마지막으로는 초보.
그러니까 네. 정치 초보적 모습을 한동훈 후보가 너무 많이 노출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위기 관리 능력도 안 되고 수습도 안 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많은 분들이 지지 철회를 했다라고 보고 그 지지 철회가 저는 투표율 저하로 나타났다라고 보는 것이고 극우 유튜버들을 제가 요즘 자주 보거든요. 네. 보면요 전원일치로 다 한동훈 때려잡자 하고 있습니다. 아, 반 전원적으로 한동훈? 다 네. 반한동훈인데 네. 그 반대의 그 목소리가 예. 다시는 당을 같이 할 수 없을 만큼 비토가 심해요. 아니 이게 굉장히 심합니다. 배승희 지금. 변호사 따따붙다해서 막 폭로하더라고요. 아, 무릎 맞아요. 꿇고 난리가 한동훈 치더라고요. 한동훈 그런데 위원장 뭐 신의 한 수도 그렇고 정강호 목사도 그렇고 다- 배승희도 그렇고 아니 전원일치로 마치 그 극우 유튜버들이 네, 모여서 일치 회의를 한 것 같아요. 일치 단결해서 한동훈은 막아야 된다. 막아야 된다. 아, 이거 굉장히 비토가 세더라고요. 결국은 그러니까. 이게 유튜브를 누가 관리하느냐 뭐 이런 얘기도 그래 나오는 거예요. 네. 누가 관리하느냐 그 댓글팀 있는데. 하는 분이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